안녕하세요. 오후 5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한편으로 보여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길더라도 시청을 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작업 계획은 그렇습니다. 우선 챗 GPT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만들고요. 그 이미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창작된 인공지능이 창작한 여러분들의 개념을 인공지능으로 구현한 창작물을 만들고요. 그 이미지를 메타버스에 전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시 제목 그리고 전시 글 이런 것들을 챗 GPT를 활용해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따로 여러분들이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창작을 한 과정을 챗 GPT가 기억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게 전시 소개글을 작성해 줄 수 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작업의 완성도보다는 작업의 전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작품 결과물이 다소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만의 메타버스 전시, 단순히 전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작품까지도 챗 GPT와 함께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남들보다 차별화된 여러분만의 메타버스 전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프로세스 통해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개발하고 있다 알려주고요. 이미지를 제공해주면 이미지에서 색상 값을 추출한 후 다양한 패턴을 생성해주는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요청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함수가 색상 값을 추출하고 추출한 색상 값으로 원을 그리는 예제인데요. 여기서 함수 중에 get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미지에서 색상 값을 추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는 제가 제공을 해주고요. 그 이미지에서 마우스 위치에 해당되는 색상 값을 뽑아서 일립스를 그리는 코드를 작성을 해줬습니다. 사이즈는 640에 360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이즈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를 1920, 1080으로 변환해 주세요. 요청을 하고요. 마우스 값을 이용하지 말고 랜덤 함수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패턴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요청한 대로 작성을 하긴 했는데 첫 번째 이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미지에서 픽셀 값을 이용하는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세로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항상 질문을 하기 전에 위 코드를 활용하세요 라고 질문 위에 항상 덧붙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랜덤 함수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패턴이 채워지도록 했는데요. 여기서 윈도우 전체에서 자동으로 패턴이 채워지도록 이렇게 제가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대로 작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렉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사각형을 활용해서 패턴을 그려주고 있고요. 레졸루션 변수를 사용하면 해상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상도라고 하면 화면 전체에 동그라미, 그러니까 사각형의 패턴을 그릴 때 어느 정도 간격으로 개수를 몇 개로 할지를 결정하는 변수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프로세싱에 코드를 갖다 붙여넣기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고 에러가 났습니다. 자, 보시면은 예상했던 거죠. 이미지가 준비가 안 돼서 그렇다라고. 그래서 여기 이미지를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자, 해당 폴더에 가서 이미지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미지를 변환시킬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또 고민을 해볼게요.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에 가서요.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데이터 폴더 안에 .jpg라는 이미지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이미지.를 데이터 폴더에 준비를 했고요. 이 데이터 폴더 안에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이미지를 열어보면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우리가 사용할 이미지입니다. 어떤 패턴을 만들 때는 굳이 해상도가 높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지에서 색상 컬러 값만 뽑아 가지고 와서 적용할 거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고요. 고해상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끄고 코드를 카피하고 실행해 볼게요. 에러 없이 실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미지가 계속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사각형의 픽셀로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일종의 픽셀 아트화 된 것 같아요. 픽셀 아트. 그래서 코드를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재밌네요.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에 일단 윈도우가 너무 큰 것 같아서요. 윈도우 크기를 변경할게요. 윈도우 크기를 1280, 720으로 변경하고 사각형을 다양한 크기로 생성해 주고 위치도 다양하게 화면에 랜덤 함수를 이용해서 채워주세요 라고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의견을 잘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랜덤한 크기와 위치로 사각형을 생성하고 있고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코드를 카피하고 실행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1280, 720 사이즈로 화면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 사각형이 계속 랜덤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모나리자의 얼굴 부분에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른 패턴으로 그려지는 게 확인되시나요? 네, 이렇게 확인했고요. 이게 계속 변화가 되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게 좀 해볼게요. 배경 함수를 draw 함수에서 제거해 주세요 라고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배경 함수 자체를 draw 함수에서 없애면 될 것 같아요. 보시죠. 자, 코드가 완성이 됐고요. 코드를 카피하고, 자, 지금 보시면은 사각형의 패턴으로 모나리자를 계속 덧칠해서 그리고 있고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재밌네요. 자, 그러면 이 패턴을 사각형이 아니고 다른 도형으로 해볼게요. 사각형 이외에 다른 도형, 예를 들면 오각형으로 그려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이 버텍스 함수라는 걸 이용을 해서 오각형을 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자, 펜타곤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활용을 하고 있네요. 오각형이 펜타곤이죠. 사각형 대신에 오각형을 그리는 함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각형인가요? 오각형, 삼각형 같은데요? 다른 도형으로 이렇게 그려주니까 재미있네요.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미지들을 생성해서 전시를 할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다양한 패턴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색상도 좀 변환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챗 GPT가 매번 그 질문을 해석하는 방법이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글을 쓰거나 아니면 뭐 글을 정리하거나 또 이런 코딩을 할 때 한 번 질문에 대한 답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답을 여러 번 요청한 다음에 그 답 중에 괜찮은 답을 선택하시면 되거나 아니면 그 답들을 섞어서 하나의 완벽한 답으로 여러분들이 재구성하는 능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코드를 카피하고요. 자, 지금은 회색 톤으로 스타일을 변경을 해줬습니다.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패턴의 도형도 바꿀 수가 있고 색상도 좀 바꿀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마우스를 활용해서 도형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서로 다른 이미지를 생성한 다음에 이 이미지를 메타버스에 전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좀 도전적인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코드를 사용해서 컬러 스타일을 매번 다르게 하고 도형 스타일도 매번 다르게 하고 매번 달라질 때 결과 이미지를 PNG로 저장해 주세요. 요청을 하고요. 이미지 파일 이름은 매번 다르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는 현재 날짜와 시간 정보를 활용해서 이미지 파일 이름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스마트하네요. 이미지 파일명만 봐도 이제 언제 이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이제 세이브 해주고 있고, 자, 여기에 보면 도형 스타일을 랜덤하게 생성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좀 더 고도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색상을 지금 랜덤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결과를 한번 보고 또 수정을 요청하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계속 랜덤하게 뭔가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제가 폴더로 가볼게요. 자, 지금 보이세요? 그 프로세싱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에 이미지가 이렇게 연도와 날짜 그리고 또 시간을 활용해서 파일명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이 파일을 열어보면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가 계속 저장이 되고 있어요. 아마 제가 프로그램을 끄지 않으면 제 컴퓨터 용량이 하드웨어가 가득 찰 정도로 계속 저장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이미지 결과물이 상당히 예술적이네요. 모나리자의 이미지하고는 좀 연관이 없는 컬러 값으로 랜덤하게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어떤 추상적인 작업도 알고리즘적으로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프로세싱 모나리자 스타일을 가지고 변형하는 작업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 위에 코드를 다시 한번 위에 질문을 수정을 해볼게요. 자, 컬러 스타일을 매번 다르게 한다고 했는데요. 자, 위 코드를 사용해서 이미지에서 색상 값을 가져온 후 조금 변형을 매번 하고, 조금 변형을 어떻게 해석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도형 스타일도 매번 다르게 하고 매번 달라질 때 이미지로 저장해 주세요. 이미지 저장을 10번 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해 주세요 라고 제가 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 그대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코드가 완성이 됐고요. 10번 프레임을 반복한 다음에 exi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exit라는 함수가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함수고요. 이미지는 저장을 하고요. 컬러 값을 가지고 와서 컬러를 약간 변형하는 그 부분을 아주 잘 작성을 해준 것 같아요. 자, 카피를 하고 가서 볼게요. 10번 하고 바로 종료가 됐는데요. 잘 저장이 됐는지 볼게요. 자, 지금 보면 리졸트 1부터 10까지 이렇게, 아까는 날짜와 시간을 가지고 파일 이름을 썼다고 하면 지금은 1부터 10까지 제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저장을 해줬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게 1번이고요. 네, 그 다음에 얘가 2번 이미지고요. 네, 마음에 듭니다. 이게 3번 이미지고요. 이게 다 다릅니다, 패턴이. 하지만 이제 모나리자 스타일로 그린 거고요. 이제 모나리자가 느껴지십니까? 자, 이게 모나리자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예술 컨셉에 맞춰서 이제 결정하시면 됩니다. 얘를 도형을 더 많이 할 건지, 도형을 적게 할 건지, 색상을 또 베리에이션 어떻게 할 건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실험을 해보는 거죠. 저는 일단 이 스타일이 마음에 드는데요. 좀 더 도형을 많게, 그리고 도형을 약간 작게 해보도록 할게요. 위에 코드를 그대로 사용해 주세요. 자, 이걸 이제 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프레임을 구성하는 도형의 개수를 2배로 늘려주세요. 그리고 도형의 크기를 절반으로 작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주 똑똑하게 제 말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재밌는 건 좀 제 말을 이해를 잘 못하고 만들어낸 우연찮은 결과물이 저를 상당히 흥미롭게 하고 영감을 많이 줍니다. 제가 하는 어떤 그런 문맥을 이해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진행하는 제 예술적 스타일을 이해는 잘 못할 겁니다. 나중에 이런 인공지능 모델이 분명히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예술가가 오랫동안 인공지능과 작업을 하면 그 예술가를 닮아가는 거죠. 인공지능이 영화의 소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코드를 카피하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자, 지금 이제 첫 번째 이미지는 도형이 좀 작은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도형 크기가 작아졌고 또 개수가 많아졌어요. 자, 10번 프레임 한번 볼까요? 10번 프레임이 훨씬 더 구체적인 어떤 모나리자 형상을 좀 띄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프레임은 도형이 이제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프레임이 어느 정도 한 100프레임 정도 지난 다음부터 저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할게요. 네, 프레임 저장을, 프레임 수가 1000개를 넘기면 저장을 시작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저장을 100프레임 간격으로 한 번씩 저장해 주세요. 이전 코드를 그대로 쓰고 이전 코드를 그대로 사용해 주세요 라고 제가 추가를 하고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0번 프레임이 이제 지난 다음부터 프레임 저장을 시작하도록 변경하고요. 프레임 저장을 100프레임 간격으로 한 번씩 저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잘 이해를 했는지 그 질문을 한번 다시 요약 정리를 해주는 게 상당히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코드가 지금 계속 작성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프레임 카운트가 1000 이상일 때, 그리고 프레임 카운트가 100프레임을 이제 초과할 때마다 100프레임이 추가될 때마다 저장하는 걸로 작성을 했습니다. 똑똑하죠? 이거 제가 손으로 제가 직접 코딩을 하려면 또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데요. 또 이런 뭐 if문, 조건문 뭐 이런 것들, 프레임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다 해주니까 너무나 편합니다, 여러분. 자,
자, 코드를 정리하고요. 갖다 붙여놓고 실행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프로그램이 딱 종료가 되면 그때 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자, 이동안 작품도 좀 감상하고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시하려고 하는 거는 스틸 이미지입니다.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동영상이 아니고요. 하지만 이 동영상도 기록을 할 수가 있겠죠. 화면 캡처를 하거나 아니면 프로세싱한테 이 프레임을 저장한 다음에 이 이미지 프레임들을 활용해서 동영상으로 제작도 가능해요. 동영상도 전시가 가능하겠죠. 그런 부분은 또 나중에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계속 저장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1번부터 계속 저장이 되고 있네요. 29번까지. 자, 이게 제가 아까 질문을 10번만 하세요라고 또 다시 구체적으로 안 했고요. 지금 하다 보니까 100프레임 증가할 때마다 계속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36번째 이미지고요. 자, 지금 여기 폴더에 보면 계속 번호가 증가하죠. 41번, 42번, 43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의도를 하지는 않았지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 마음에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49번, 50번까지 갔고 51번부터 이제 계속 더 추가가 되죠. 근데 작품을 인공지능이 창작을 해주면 이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뭐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고를 수도 있지만 이 자체가 또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뭐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만하려면 여기서 프로세싱 프로그램에서 정지 버튼 누르면 이제 종료가 됐고요. 지금 이제 이미지가 한 60개 정도 준비가 됐습니다. 그럼 그 이미지를 활용해서 메타버스에다가 이제 전시회를 열 건데요. 이 전시회의 타이틀과 그 다음에 이 전시 소개 글도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요. 지금 저장된 이미지를 메타버스에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리고 전시 전시명과 전시 소개 글을 작성해 주세요 라고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죠? 와우! 자, 이게 무슨 단어인가요? 이번 전시는 이미지 처리와 도형 디자인을 결합한 작품을 모은 입니다. 프로세싱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미지에서 색상 값을 추출하고 이미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도형을 생성합니다. 각 도형의 위치, 크기, 스타일은 랜덤으로 결정되어 매번 새로운 패턴을 생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예측치 못한 결과물을 포착한 이 작품은 시각적 차이를 극대화하여 평범한 이미지에서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저희 에버레이션 전시를 통해 고유한 시각적 표현의 매력과 예측치 못한 창조적 결과물의 가치를 경험해 보세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 에버레이션이 무슨 뜻인지를 제가 좀 볼게요. 에버레이션, 일탈이라고 합니다. 일탈이라고 합니다. 멋지네요. 제가 전시 어시스턴트를 한 명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거를 여러분들 그 직원이나 아니면 그 어시스턴트에게 요청을 하면 뭐 바로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챗 GPT에게 한 번의 답만 요구하려고 마시고요. 이거를 이제 계속 더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egenerate Response 얘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지금 아까 첫 번째 대답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지금 두 번째 대답도 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의 제목과 전시 소개 글이 또 작성이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고르시면 돼요. 아니면 이걸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새로 작성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 챗을 활용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자, 지금 보면은 또 하나 알려줬어요. 그래서 크로매틱 지오메트리라는 게 있고요. 자, 이것도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오메트리는 기하학이고요. 크로매틱이 무슨 뜻인가요? 반음계라고 합니다. 자, 반음계, 크로매틱. 자, 이 반음계의 기하학. 이것도 뭔가 예술적이네요. 자, 한번 설명을 또 보면은 프로그래밍과 예술의 만남으로 탄생한 작품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인 프로세싱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하고 이제 이 작품이 어떤 과정을 도용해서 생성됐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메타버스에서 전시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한 예술 작품이 가상현실에서 더욱 생동감 있게 전시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자, 일단 뭐 더 여러 번 작성할 수도 있지만 일단 2개 작성을 했고요. 이 중에서 제가 더 마음에 드는 거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반음계의 기하학. 이거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전시 설명은 이걸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메타버스 공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우리가 챗 GPT를 활용해서 만든 이미지를 메타버스에 전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서 제가 선택한 것은 스페이셜이라고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스페이스의 형용사형이죠. spatial.io 라는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스페이셜 IO가 여러 가지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서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오큘러스 안경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몰입형 메타버스 가상 공간을 바로 서비스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웹 기반의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고 그냥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사람들과 아바타들이 서로 만나서 공간을 같이 경험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장점 중에 하나는 별도의 심사 과정 없이 그 가상 공간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바로 그 공유할 수가 있는 거죠. 제페토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심사 과정이 있어서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시간적으로 또 필요한 여유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스페이셜에서는 바로 또 전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셜을 통해서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스페이셜을 쓰시려면 일단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공간을 만들지 않고 단순히 그냥 경험만 하실 때는 별도의 로그인 없이도 가능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 아바타를 가지고 커스터마이즈하고 공간을 만들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로그인을 해야 되고요. 무료입니다. 무료고 또 무료긴 하지만 아주 파워풀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료와 무료의 차이는 다른 서비스랑 유사하게 그 동시 접속 수 정도만 제한을 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로그인 하려면 로그인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 4개의 옵션이 있는데 구글 계정으로도 가능하고 메타마스크 계정,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또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쓰실 수도 있어요. 네이버라든가 다음 이런 것들은 이걸 쓰시면 되고요. 구글 계정으로 접속을 하시는 게 편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타마스크라고 하는 거는 암호화폐 지갑 계정이죠. 그래서 오픈시 계정이 있으신 경우는 메타마스크하고 연동이 돼서 여러분들의 그 작품들이 자동으로 전시로 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우리 프로그램에서 생성한 이미지를 전시를 할 거기 때문에 메타마스크 계정보다는 그냥 구글 계정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고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여러분들의 아바타가 생성이 됩니다. 이 아바타 만드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스페이셜은 두 가지 옵션의 그 아바타 만드는 걸 제공을 해주는데요. 자기 실사 사진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약간 카툰 형태의 그 제페토 같은 그런 캐릭터 3D 캐릭터 아바타를 사용하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실제 사진을 쓰면 좀 어색한 것 같아서 두 번째 그 캐릭터를 사용하는 거를 더 선호합니다. 자, 그래서 제 캐릭터를 한번 보여드리면 제 얼굴입니다. 자, 그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Create Space라는 그 버튼이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자, 여러분들이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존에 템플릿을 이용하는 겁니다. 템플릿은 예제 공간이고요. 그 예제 공간을 활용해서 만들면 돼요. 별도의 3차원 공간을 가지고 계시면 여기 왼쪽에 업로드 커스텀 스페이스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비어있는 그 가상 환경을 주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만든 3D 공간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그런 가상 공간을 만들고 전시하기에는 좀 양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갤러리 전시 공간을 하나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 챗GPT에 통해서 만든 이미지들 그걸 전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떤 공간을 쓸까요? 여기 이제 갤러리 타입 여러 개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갤러리, 에어리스 갤러리 세 개의 타입이 있고 각각의 공간은 그 색깔, 벽체 색깔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벽체 색깔이지만 또 그 밤이냐, 낮이냐 어떤 그 시간대도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일단 지금 현재 이미지하고 좀 잘 어울릴 만한 전시 공간을 연출을 할게요. 자, 이 벽돌 형태의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이런 공간이 있는데 자, 이 깔끔하게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스페이셜 IO가 그 공간을 자동으로 생성해서 딱 준비를 해줍니다. 자, 공간이 완성이 됐고요. 네, 지금 공간이 준비가 되는 과정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제 아바타가 지금 이렇게 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우스로 이 바닥을 찍으면 그 찍는 그 위치로 자동으로 아바타가 뛰어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띄어가고요. 자 지금 이 공간에 보면 이 액자들이 이렇게 쭉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액자들의 이제 이미지를 쭉 올리는 작업을 할 거고요. 자, 이 이미지를 올리려면 이 이미지 하나하나 이 프레임을 이렇게 선택한 후에 업로드 아트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올려서 전시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개를 업로드한 다음에 한꺼번에 자동적으로 프레임에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미지 순서라든가 이미지 크기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바로 자동으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이미지들, 그죠? 이미지 1번부터 68번까지 아까 프로세싱 코드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모나리자를 모티브로 한 추상 이미지들이고요. 자, 요거를 선택해서 이쪽 화면에 드래그 앤 드랍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프레임을 하나 선택을 해서 하나 이미지만 올리라는 메시지가 있었고요. 지금 경우에는 그냥 다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업로드를 누르고요. 다시 드래그 드랍 하겠습니다. 프레임을 선택하고 하면 안 되고요. 바로 자 지금 쭉 상태창이 계속 뜨죠. 68개의 이미지가 자동으로 지금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쭉 프로세싱 이것도 이제 처리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자, 이 이미지들을 프레임에 배치할까요? 라는 메시지고요. 알겠습니다. 아웃. 배치해 주세요. 이걸 누르면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지금 이미지가 자동적으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와우, 멋지죠? 여러분, 대단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미지가 이 공간에서 전시할 수 있는 액자가 68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치를 하고 남는 거는 지금 제 앞에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이미지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필요 없으니까 다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일이 지우는 게 귀찮긴 한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딜리트, 계속 이제 딜리트를 눌러주죠. 자,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이건 이제 나중에 지우기로 하고 지금 보시면은 멋있죠? 자, 68개의 이미지들이 메타버스에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와, 멋집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초대할 수가 있어요. 자, 친구들을 초대하려면 자, 여기 오른쪽 상단에 이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 플러스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주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소가. 그래서 이 주소를 카피한 다음에 얘를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친구들한테 카톡이나 뭐 문자 메시지로 전송을 하면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면 자동으로 이 공간에 함께 접속을 가능합니다. 자, 지금은 저 혼자만 있지만 친구들을 초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 공간에 보통 전시라고 하면 전시 타이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시 홍보 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른쪽 이 벽에다가 아까 전에 우리 챗 GPT가 써준 전시 소개 글을 여기에다가 좀 붙여 놓도록 할게요. 자, 이제 파워포인트, 키노트 같은 이제 프로그램을 활용하셔가지고 이미지를 만들면 되고요. 자, 여기에 이제 텍스트에다가 전시 소개 글을 붙여 넣기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이죠. 여기 전시 소개 글을 복사하고요.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전시 타이틀이 있었죠. 크로매틱 지오메트리. 반음계적인 기하.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해서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폰트로 아름답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그냥 디자인이 목적이 아니니까요. 일단 이렇게만 하고 얘를 이제 이미지로 저장을 해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자, 이 공간을 보시면은 자, 보세요, 공간. 자, 이 공간에 이 배경을 그대로 살리면서 이 텍스트만 이렇게 써져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시회에 가면 벽체에 뭐 시트지로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는 그 글자만 이렇게 글자만 이제 눕기라고 하나요? 눕기로 따서 이제 붙이면 훨씬 더 고급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비슷하게 이 이미지만 텍스트만 따가지고 작업하려면 이 배경을 투명하게 작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경을 채우지 않음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이게 검정인 것 같지만 이 배경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얘를 이제 배경이 투명인 이미지로 저장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를 투명 배경을 포함하여 내보내기 이렇게
PPT나 아니면 키노트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서 이제 내보내기를 하면 되죠. 자, 이미지가 저장이 됐고요. 전시 타이틀이라는 이미지로 지금 배경이 투명인 이렇게 이미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 돼요. 여기 공간에다가 그냥 드래그 앤 드랍, 컨텐트 here 드래그 드랍 하면은 지금 이미지가 업로드 됐고요. 바로 지금 처리가 돼서 이 가상 공간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하면 스케일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자, 스케일을 제가 키웠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이런 식으로 X, Y, Z 값으로 여러분들이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벽체에 이제 맞게끔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고요. 얘가 이제 조금 3차원 공간에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게임을 많이 하신 분들은 수월하게 하실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이 3차원 메타버스의 한계가 우리가 이 3차원 공간을 경험할 때 2차원 모니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또 제한이 되는데요. 이거는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하드웨어가 이제 서포트가 되면서 해결이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스케일이 잘 맞았다 싶으면은 자, done 이렇게 해주시면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와,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죠? 전시의 어떤 제목과 전시의 그 설명 글이 잘 설명이 됐고요. 자, 이렇게 뷰를 이렇게 잡아보면 아주 훌륭한 전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크로매틱 지오메트리 반음계의 기하, 그리고 이제 전시 소개글도 창작한 과정을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챗GPT가 다 그거를 기록하고 저장했기 때문이고 함께 작업을 했기 때문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챗GPT를 이용을 해서 작품을 창작하는 코딩을 하고요. 그리고 그 창작된 이미지들을 활용해서 메타버스의 전시를 꾸미고, 그리고 전시 소개글과 전시 타이틀까지 챗GPT를 통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제가 또 영상을 추가로 작업을 해서 올려드리고요. 인공지능, 그리고 메타버스, 아트, 그리고 블록체인, 웹3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면서 새로운 환경들이 완성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큰 숲을 보면서 작업을 기획하시고 공부를 하시면은 더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